안녕하세요. 새차와 벵갈 고양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촬영장 김동희입니다. 새차 이야기 51편 마무리 출고 대기. 여성 고객님의 중고 구입 스파크 차량으로 차 냄새 때문에 저에게 첫 번째 새차 문의를 했다가 제가 내일 비가 오는데 다음 날로 하세요 이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차 안에 너무 답답하고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서 주변을 네이버 검색해서 그 주변 또 세차 이렇게 업체를 전화를 하고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의 어떤 이슈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는 요청 사항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죠. 이그노링을 해가지고 결국은 피싱을 하는 거죠. 업체에서 필요 없는 부분. 엔진룸에 먼지가 많으니까 클리닝을 하세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냄새 우리가 없애줄게요. 기본 세차를 하고 오존 살균만 해도 충분히 없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됐던 차입니다. 이 30만 원을 지불했고 에어컨 필터까지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모든 게 거짓으로 이렇게 제가 모든 걸 확인을 해보면서 모든 게 거짓 사기로 판명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길게 에피소드 1, 2도 안 하고 그냥 한 5편으로 가는 이유가 어쨌든 이 세차 사기라는 치트키나 유튜브 영상에서 알고리즘으로 돌다가 누군가는 이런 걸 보시고 잘 알고 계세요.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이 사람 잡는다 하고 하죠. 솔직히 요즘 이렇게 흐름으로 봐서는 이 세차 위생 관리업 디테일링 샵도 국가 자격증이 하나 있어야 될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뭐 자본을 가지고 들이밀어서 직원들 몇 명 써가지고 이렇게 줄 세워서 세차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개념인데 실제로 그런 데서 어떤 그 차량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나 기술을 수반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치가 안 되는 업체들은 결국은 이런 사고를 칩니다. 고객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치고 눈탱이를 쳐서 더 벌어먹을까?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 차를 저녁에 입고받아서 어제 오전부터 못하고 점심때쯤 시작을 해서 어제 야간 하다가 뭐 밥을 12시 넘어서 샌드위치 하나 먹고 고구마 먹다가 쓰러져 자고 사무실에서 일어나서 아침부터 작업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마운 게 뒤에 고객님들이 세대가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분들이 결국은 제 스타일을 아니까 이 작업 중에 또 한 분은 문도 두들기를 하셨지만 오히려 아이고 사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 죄송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또 하세요. 그만큼 이제 4년 동안 제가 운영하는 스타일도 알고 제가 어떻게 차를 닦아주더라. 그리고 딴 데서 또 오늘 투산 단골 고객님은 황사비 때문에 다른 데 닦고 오셨거든. 근데도 또 제가 받기를 어떻게 해준다는 걸 아니까 그냥 전체 세차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차 BMW 5 시리즈는 작년에 한 6개월, 7개월 넘은 것 같아요. 아이까지 태우는 상당히 심각하게 왔어요. 저 고객님은 내일 아침에 찾아가는 걸로 예약을 하셔서 일단은 시간에 쫓김이 좀 덜하고 또 가까이 사시는 분은 링컨 MKC SUV인데 제가 어제 답장을 드렸거든요. 6시에 오시면 됩니다. 근데 못 보셨는지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전화를 드리니까 제가 사정을 드렸어요. 이게 차가 밀려서 일이 좀 꼬여서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일요일 잘 맡기시는데 이상하게 오늘 금요일 맡기실 거라고. 일요일로 다 돌렸습니다. 저도 작업자 입장에 지쳤으니까 조금 숨을 쉬고 이 영상도 좀 천천히 차분하게 한번 완료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세차 사기 건절 프로젝트 스파크 2017년식 차량 주행거리는 3만 몇천 킬로에 고객님의 지인이 타던 차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직거래죠. 일단 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번호판은 노출이 돼서 고객님이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을 오늘 점심때까지 다 보셨어요. 일단 뒷문은 좀 열어놨고
자, 오늘이 2월 24일 2023년 제가 1994년 2월 24일 농산훈련소 입소한 날에 작년 2월 24일에 러시아 저 미친 새끼 푸틴이 평화로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일하면서도 좀 마음이 또 새롭고 또 아내가 왔는데 또 마음이 또 무겁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앞범버 이렇게 보면 막 그 스프레이 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자분이 이전에 타셨는지 뒷범버는 많이 손상이 입었고 이렇게 틈새도 있죠. 그리고 많이 부딪혀서 스프레이를 막 사다가 막 뿌렸어요. 자, 여기 스티커 자국이 있는 거 제거를 했고 완전 제거는 아니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차 상태를 한번 쭉 보세요. 멀리서 보면 짙은 색 차량이라서 무난하게 운행하고 그냥 타고 다닐 정도인데 결국은 이 차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커피를 많이 쏟아놓은 자리를 세차업을 하는 업체에서 실질적인 클리닝을 안 하고 스팀으로 아니면 진공청소기로 날림으로 후다닥 날림 세차. 제가 이제 날림 세차라는 말도 이제 다시 쓸 겁니다. 날림 세차. 날림으로 작업해서 고객 만족을 떠나서 자기들 돈벌이로 차를 줄 세우는 세차. 날림 세차. 그럴 바에 노터치를 가는 게 낫죠. 자, 입구에 이물감이 있었고 들어온 것들 다 제거했고요. 그리고 멀리 서리 보면 대시보드에 좀 심한 그 하얀색 흔적들, 화장품인지 뭔지 몰랐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조석 앞쪽에 커피 쏟은 자리가 보통 이런 데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많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여기서 커피를 쏟으면 의자 밑에 사이로 다 흘러내립니다. 그럼 이 차는 통가죽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인조가죽입니다. 오리지널 가죽은 아니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쏟았으면 결국은 이 밑으로 다 흐른다는 거죠. 이 뒷좌석 앞으로. 그래서 이 차 작업하기 전에 영상이나 그런 거 보면 뒤에 커피가 흘러서 말라서 이제 분말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송풍구는 엄청나게 이제 따로 영상을 또 올렸어요. 송풍구 스팀 클리닝 하는 걸. 어제 처음 때리자마자 엄청난 악취가 많이 나왔어요, 이 차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다. 지금 이제 계기판 안으로 조금 스팀 섞기가 있어서 계기판 투명창이 조금 안개 낀 듯 하게 있는데 저는 시간이 가면서 마르는 겁니다. 제일 문제시 됐고 했던 자리가 우리가 운전자의 어떤 지인이라든지 누군가를 태울 때 앞좌석을 한 사람 태우고 뒷좌석을 태우는데 이쪽에 늘 문제가 있고 뒷좌석에서도 발이 닿는 이런 자리 뒤꿈치 그 밖에 이제 이물질을 차에 들고 가는 거죠. 여기가 엄청난 커피 오염이 있었죠. 왜? 앞좌석에서 만약에 시트 밑으로 흘렀다 커피가 이쪽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쪽으로. 그럼 뒤에서 또 앉아있던 사람이 커피를 쏟았다. 결국은 커피가 갇히게 되죠. 여기에. 갇히게 되죠. 저는 뭐 좋아요, 댓글, 뭐 구독, 알림 다 그런 것도 뭐 상관이 없고요. 무조건 마무리 영상이 있을 때는 앞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편집 없이 각각의 파트의 작업들을 몇십 분이고 하는 게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세요. 그 일반적인 디테일링 편집되어 있는 영상들을 짧게 봐가지고 저 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작업자가 이 정도로 고생을 한다, 시간이 저 정도 한 파트에 들어간다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커피 오염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당히 이제 뭐 작업도 피곤하고 고객님께서도 카톡 메시지로 그 사장님 손이 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게 결국은 보이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통보다 제가 크다 그랬죠. 일반적인 저런 게 세차 바스켓보다. 그런데 이만큼이 이게 저쪽 보조석 뒷좌석에서 나온 거하고 보조석 앞좌석에서 나온 그 오염이죠. 이게 커피를 쏟아서 이렇게 커피와
6년 동안에 이제 사람에 대한 오염, 그게 합해져서 나오는 이 색깔입니다. 이거는 에바크린에서 나온 배출수인데 까맣고 가루가 있는 것들이 전부 이제 분진 가루고, 곰팡이가 나오는 차들은 곰팡이 색깔도 달라요. 빨간색 곰팡이 아니면 우리가 그 이끼류, 초록색 이끼류가 나오는 차도 있고. 자, 도화도 이렇게 클리닝을 다 하고 틈새 디테일하게 다 했습니다. 시트도 다 벗겨냈고, 그리고 이런데 반짝거리는 게 뭐냐면 이 차가 지금 신차 때 시공한 저기 썬팅 필름이 지금 다 됐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돼가지고 닦지를 못해요. 닦으면 이게 다 벗겨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객님 오시면 필름 다시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운전석을 또 보여드릴게요. 운전석의 작업이 또 늘 피곤하죠. 운전석도 필름이 다 됐습니다. 이게 자꾸 반짝거립니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깨끗합니다. 장석. 이런 고무는 사실은 이제 저도 완전히는 여기다 손을 못 댑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먼지를 털어내고 이제 오염된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장석 부분 깔끔하게, 입구 부분 깔끔하게,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된 차량 구조가 있는 부분들, 아반떼도 약간 이런데 여기가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완전히 클리닝 하기도 사실은 퍼펙트 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계기판에 습기는 차이인데 시간이 가면서 저거는 이제 자연히 없어지는 거고, 가죽 상태, 시트 상태 짱짱해 보이죠. 밝게 보이죠.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자, 고객님이 벌집 매트로 구입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거 반품시키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 가온 매트라고 쿠팡에 추천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스팀버리 초량점 주소로 발송을 해서 오늘 이게 아까 점심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제 그렇죠. 마무리 영상을 할 때 이걸 넣어준다. 그래서 넣어줬을 때 느낌. 왜냐하면 그 냄새가 나는 차량의 실내 클리닝, 토탈 클리닝 작업을 진행했을 때 기존의 순정 매트, 기존의 사용 매트를 클리닝해서 뭐 말려서 사용 가능하지만 우리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고객님은 그 사기꾼 업체에 뭐 연락을 해서 내가 무슨 서비스를 받은지 그 영수증 개념의 리스트를 달라, 목록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쪽에서 다시 오시면 세차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렇다면 세차를 아예 처음부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틈새들 보면 지저분하고 이랬던 게 전부 이제 그 얘기거든. 그 이제 뭔가를 무마해 보려고 세차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과 비양심적인 거,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돈을 생각해서 그 약자, 그 여성이니까 약자죠. 그 차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이런 게 있다. 오존은 오존 기계를 설명할 때, 이 근처에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 적재적소 뭐든지.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그, 맞지도 않은 옷을 사람한테 억지로 입히려는 거 똑같죠? 옷가게에서. 자, 이렇게 보세요. 느낌. 자, 이렇게 해서 차가 엄청나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실내 클리닝의 상위 버전입니다. 상위 버전. 실내 클리닝은 세미 클리닝, 디테일링 세차의 다음 단계. 그렇게 작업을 하기 힘든 경우에 보통 이제 시트를 탈착하기 때문에 실내 클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트를 탈착 못하면 시트 밑에 숨어 있는 오염을 완벽하게 못 찾아내거나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내 클리닝이라는 종목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명차스쿨, 명디테일링 저쪽 같은 경우는 경차가 완전 빡센 작업을 그렇게 할 경우에 실내 클리닝이 단독적으로 20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차 같은 경우 지금 에바 클리닝 했죠. 에바포레이터의 크기도 일반 우리나라 모형처럼 작지도 않습니다. 그 작업 시간이나 양도 그렇고, 그 필터도 커서 필터도 당연히 더 비쌀 거고, 그리고 스팀, 송풍구 스팀도 오염이 심할 경우에 엄청나게 이게 시간 할애가 되고, 그리고 전부 안에 클리닝, 드레싱, 그리고 외부는 이렇게 타이어 휠 코팅, 휠에도 유리막 코팅 관리제 대한민국 제품을 코팅 마무리를 하고, 타이어 광택제는 지금 이제 뭐 아주 거의 상위 랭크 되는 제품만 딱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스도 있고 사용감도 있지만, 그 외부는 제가 토탈 클리닝, 토탈 스팀 딥 클리닝 패키지로 오시면 외부 관리는 무조건 이렇게 이걸로 해드립니다. 이게 유리막 코팅 관리제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 왁스보다 이제 비도 올 거고, 발수 기능을 이 차가 이제 가질 겁니다. 발수 기능을 가질 겁니다. 제가 화면을 조금 더 멀리 해볼게요. 자, 멋지죠? 자, 우크라이나 국기도 보이고, 차가 멋있습니다. 차가 멋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유리는 유막이 있습니다. 유막이 있고, 그냥 뭘 발랐는지 발수 느낌은 있긴 해도 정확하게 이제 조금 앞 유리의 상태가 이제 장마 전에 안 보이고 하면 고객님도 한 번 더 다음 방문 때 여기 유리 유막 제거를 하고, 지금 와이퍼도 웃긴 게 보조 와이퍼가 저렇게 자꾸 이제 너무 큰 걸 달아놨어요. 이렇게 이걸 카센터에서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타이어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타이어는 교체를 해서 한 6개월, 8개월 정도 운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는 괜찮습니다. 이대로 올 한 해 정도는 무난하게 운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제 이걸 사오셨는데 조금 이제 새롭게 차를 코디네이트 하려면 이런 것도 괜찮죠. 이런 것도 사오시면 작은 마무리 할 때 제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안 쫓기고 마음도 좀 여유 있고 배는 고파도 오늘도 쫄쫄 굶고 일합니다. 지금 일할 때는 저는 뭐 일 마무리가 안 되면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 뒤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자, 뒤에는 지금 이제 범퍼가 많이 받치고 그다음에 트렁크에도 많이 받쳐가지고 저렇게 막 무광 스프레이를 막 칠해 놨습니다. 어쨌든 사용하기에는 괜찮고 운행해 보시고 큰 문제 없으면 중고차를 구입하셔서 이렇게 타시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저한테 찾아오시는 고객님한테 특히 중고차를 살 거나 오래 타셨을 때 다른 말 안 합니다. 외부는 아무 데나 가서 이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티켓팅해서 5,000원 플러스해서 기계 세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뭐 노터치 세차라도 12,000원짜리 뭐 그 정도 고급 아닌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나, 아니면 혼자 셀프 가서 외부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연식이 좀 이제 이 차가 6년 됐는데 5, 6년 아니면 최소 3년을 딱 타고 내가 너무 내부 관리를 안 했다 하면 외부도 같이 잡고 싶으면 진짜 토탈 광택 코팅 패키지 이렇게 하면 실내까지 해서 차가 다시 내가 신차 때 받았던 그런 느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제일 처음 외관을 너무 많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매 A4지나 이렇게 프린팅 해가지고 그 차량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스펙 적어 놓은 거 있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흡연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 차가 있어요. 근데 고객님이 저한테 새 차를 맡기러 왔는데 결국은 내가 이 흡연차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토탈 스팀 딥 클리닝을 하셨어요. 왜?
결국은 제가 담배방을 찾아냈고, 심지어는 너무 심한 해번일 경우에는 중고 매매상 근처에서 조그맣게 하는 그런 스팀 세차에다가 맡깁니다. 의자 뜯어라 뭐 해라. 왜? 그쪽 사람들이 통용되는 그런 금액들이 있거든요. 이게 싸게 먹는 막강택이 10만 원, 뭐 실내 클리닝이 얼마 해서 대충 하는 겁니다. 클리닝을 하지 않고 드레싱제만 뿌려서 묻혀버리면 가죽이나 플라스틱 재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거기에 고객이 차를 사러 간 사람이 속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 남이 타는 차는 말 그대로 남이 만져가지고 오염이 된 차잖아요. 특히 이 고객님은 핸들을 직접 이제 바꾸셨는데, 핸들에 우리 화장실의 그 변기보다 더 몇 배 많은 대장균이 득실거린다고 하는데, 아까도 이 차는 실내 클리닝, 토탈 클리닝 들어가면 핸들 클리닝을 합니다. 클리닝을 하고 스팀도 쏘고, 그래도 찝찝하니까 이제 핸들 카바를 구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내부를 더 깨끗하게 타셔야 중고 차량 구입 후에 남이 타는 거 찝찝하지 않고, 특히 호흡기에 나의 운전자의 호흡, 가족과 아니면 동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가 동성한다 하면 정말로 토탈 스팀 딥 클리닝 받으세요. 실내 클리닝의 구분 중에 정말 최상위 버전이니까 남이 타던 차를 그 정도 하면 향후 몇 년 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고, 이제 D 시트 이거 이제 벨크로 타입을 붙여서 그다음에 고객님의 액세서리들 넣고 이 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새 차도 사기가 있다. 여성 고객에게 냄새 나는 차를 정확한 작업을 해주지도 않고 30만 원이라는 돈을 취득해가고, 차 안에 냄새 나는데 엔진룸 클리닝을 강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차 안에서 발견된 작은 바퀴벌레, 그 다음에 커피를 굉장히 많이 쏟아서 오염되어 있는 바닥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오존 살균기를 틀어가지고 냄새만 없애줬다. 그런데 그 다음날 냄새가 많이 났다. 그래서 고객님이 따지러 갔다가 그쪽에서 그러면 40만 원짜리 실내 클리닝을 하세요. 그래서 고객님이 화가 나서 저한테 최초에 문의했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연락을 하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 고객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확한 정보, 또 양심적으로 운영하시는 모든 업종들,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신뢰를 하고 믿고 맡기시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나라 사회가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남의 돈을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조금 컴플레인이 걸고 고발하겠다 하면 그때서야 꼬리를 내리고, 그런 인간들이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좋은 세상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한 지 1년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와이프는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저기 보이는 태극기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침공 이후에 신청을 해가서, 그리고 이 가게 앞에 우크라이나 국기도 달아놓고, 어떻게 하면 제 아내가 마음이 좀 괜찮아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마음이 언제 좀 평화가 와서 좋은 날이 올까 늘 염원합니다. 우리도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성금도 보내고, 티르기의 지진도 또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조금 만 원이라도 5천 원이라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제 주말인데 좋은 주말 보내시고, 이제 봄도 다가오니까 차 위생관리, 정확하게 세차 위생관리 운영 잘하는 곳에 확실히 알아보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